최신 기출 7회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랭크점 EQ 석차 구하는 함수부터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인수부터 총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월별 사료 비용으로 석차를 구하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63만 4천 원이 몇 등인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월별 사료 비용으로 석차를 구하려면 현재 63만 4천 원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등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전체 석차를 구하기 위한 비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석차를 구하려는 셀은 첫 번째 넘버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전체 석차를 구하기 위한 비교 범위는 두 번째에 있는 REF에다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석차를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를 이제 쓰시는 부분인데, 내림차순으로 할 경우에는 비워 놓으시거나 생략을 하시거나 또는 0을 쓰시면 되죠. 반대로 오름차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1이라는 숫자를 쓰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첫 번째는 63만 4천 원이 몇 등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63만 4천 원이 있는 데이터부터 전체 월별 사료 비용이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름차순일 때는 0,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다 라고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현재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림차순 0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나가시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는 4등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해서 아래쪽 데이터까지 석차를 전체를 구했을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석차가 이게 1등은 맞지만 2등과 3등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석차가 구해는 졌는데 제대로 구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셀부터 더블 클릭을 하셔서 잘 참조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파란색 범위가 빨간색 범위에서 석차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파란색 셀은 제대로 참조가 되고 있는데 빨간색 셀 범위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지막 셀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 범위 안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해서 이 빨간색 범위가 석차를 구하기 위한 기준 범위가 되는 건데, 석차를 구할 때마다 범위가 이와 같이 수정이 되면 안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인수에 있는 이 범위 부분은 첫 번째 셀의 편집 상태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두 번째 범위를 블럭을 잡으셔서 F4번 키로 눌러서 절대 참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채우기를 했을 때 석차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석차를 구할 때는 두 번째 인수,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항상 절대 참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2번 문제는 구분,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씨가 1이면 초식성, 2번이면 육식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choose, 그리고 write 함수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choose가 먼저 시작을 할 거고, choose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인수로 대부분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펠링 틀리지 않게 write 함수를 가로까지 쓰신 다음에 마법사를 바꿔 가시면서 수식 입력줄에 해당하는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rite 함수를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글씨에서 글자를 뽑아 와야 되냐면 식별 번호, 그러니까 식별 번호가 이 부분이죠. B5번 셀에서 글씨를 하나만, 사실 하나만 가져올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글씨 하나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얘가 가져온 결과가 1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가져오는 걸 봤고, 요거를 추주로 다시 넘어갑니다. 추주 함수 클릭 한번 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초식성이라고 쓸 거고, 자, 2번이라면 육식성이라고 쓰겠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과 같다면 value 1번에 쓰시고 2와 같다면 value 2번에 쓰시면 되는데 1과 같다면 조건 기입하지 않습니다. 2와 같다면 조건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지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밑으로 채우기 해서 초식성, 육식성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SUMIF에다가 COUNTIF까지 이제 같이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총 합계에다가 개수를 나누는 게 평균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총 합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SUMIF가 되는 거고,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COUNTIF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구조로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이 계산식을 지금 문제는 함수 안에 함수를 사용하는 중첩은 아니에요. 중첩은 아닌데, 요거를 계산식을 미리 한번 써놓고 COUNTIF 자신 있는 것부터, COUNTIF가 자신 있으면 COUNTIF부터 마우스 클릭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SUMIF 클릭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SUMIF 가로를 열고 닫고 나누기 COUNTIF 가로를 열고 닫고를 미리 한번 해놔 버리시고, SUMIF부터 하실 분들은 SUMIF에 클릭해서 Shift F3번, COUNTIF 하실 분들은 COUNTIF에 놓으시고 Shift F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COUNTIF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COUNTIF 역할은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정마을이 몇 개인지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정마을이 몇 개인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찾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우정마을이 하나, 둘, 세 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파랗게 잡아놓은 그 범위 내에서 우정마을이라는 글씨가 똑같은 셀이 몇 개인지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해서 범위는 좀 전에 잡았던 위치에 있는 마을 이름 전체를 잡아주시는 거고, 조건은 같다면 우정마을이지만 같다면은 생략하고 이렇게 우정마을만 쓰시고 첫 번째 칸에 클릭을 한번 하셔서 결과가 나오는 걸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가셔도 되지만 나가지 말고 바로 SUMIF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수식 입력 상자에 클릭을 하시고 이제 SUMIF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SUMIF 같은 경우에는 SUMRANGE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합을 구할 범위를 먼저 잡아서 이 레인지 두 개가 범위를 두 개를 잡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 좀 덜 헷갈리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SUMRANGE는 뭐냐면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이니까 우정마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월별 사료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별 사료 비용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개의 인수는 COUNTIF랑 똑같이 푸시는 거죠. 해서 우정마을을 찾아야 됩니다. 데이터 중에서 나는 뭘 찾겠다? 우정마을을 찾겠다. 그리고 다른 칸을 클릭하셔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 썸미프의 결과가 114만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정마을이 3이었잖아요. 그럼 114만 나누기 3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8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D 함수입니다. 원래 라운드 함수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D 함수만 나왔네요. D sum 함수 들어갑니다. D sum 함수. 자, D sum 함수는 일단 첫 번째는 제목을 포함해서 잡는다. 자,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 부분만 잡으셔서 첫 번째에다 넣어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마릿수의 합계네요. 그럼 여기서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필드로 잡아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사랑마을이죠. 그러면은 위치가 사랑마을이다 하는 요 값이 세 번째 값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해서 첫 번째 셀은 제목부터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 부분을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마릿수에서 라고 해서 이 4번을 주셔도 되고 숫자 4번을 주셔도 되고,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위치가 사랑마을이다 라고 하는 그 고급 필터 조건을 주듯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하시고, 자, 7이 나왔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AND 하고 연산자,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 뒤에 연결하셔도 되고, 또는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연결하겠다. 무엇을? 말이라는 글자를이라고 해서 글씨만 쓰시면 안 되고 글씨를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감싸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맥스 문제입니다. 정의된 이름, 몸무게가 이미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몸무게 중에서 가장 큰 평균 몸무게.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이란 말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몸무게의 평균이 이미 구해진 게 있죠, 그죠? 평균 몸무게를 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2,500kg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맥스 하시고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몸무게 잡았을 때 드래그 했을 때 정의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엔터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브이루건 문제입니다. 브이루건 문제는 항상 유효성 검사랑 같이 관련이 된다. 그리고 이 주황색 필드, 이 주황색 필드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동물명에서 코끼리를 찾아서 동물 투입 연도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끼리에 대한 동물 투입 연도가 2019년에 나와서 여기 답은 2019년이 나와야 된다라고 미리 찾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룩업이고요. V룩업이고 마법사 들어갑니다. 마법사 들어가셔서 범위는 첫 번째, 마지막은 항상 0이라고 했고, 첫 번째는 항상 유효성 검사를 주는 H14번 셀이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 부분이 주황색부터 주황색까지. 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시고, 동물명부터 투입 연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그 D 함수랑 다르죠. 요게 1번이고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인데 얘는 셀 주소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번호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6번이 들어가게 되겠죠. 클릭하고 6번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시고 확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를 그 줄 전체를 잡으셔야 되고 모두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세규칙, 수식 클릭하시고 등호 넣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평균 몸무게가 1000 이상. 그러면은 평균 몸무게니까 평균 몸무게가 지금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조건식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릭 한번 하시고 평균 몸무게에
첫 번째 셀을 잡으시고 F4번 키를 2번 눌러주죠. 그죠? 뿅뿅 이렇게 2번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00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보다 100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그리고 파랑색 색깔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서 딱 이렇게 두 줄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기출 7회 함수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